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이번에 배울 단원은 중복조합입니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r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추가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합니다. 즉, 한번 사용한 걸 또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거를 r개를 택하는 조합, 이걸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NH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n이 뭐냐? 서로 다른 것의 개수예요. 자,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그 다음에 요 R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택하는 것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가 순열이라든지 그리고 조합 그리고 중복 순열은 각각 풀이하는 공식이 있었지만 이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이 H만 가지고 하는 풀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언지를 해보자면 자, NHR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으면 이 식은 조합으로 바꿀 건데 공식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조합의 풀이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왜 그렇게 식을 표현하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라는 문자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나는 4개를 선택하겠다. 4개를 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전부 다 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중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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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거, 그리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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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또 쭉 가다 보면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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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C, C, C까지. 그래서 개수를 직접 세본다면 총 15개가 나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A와 B와 C를 똑같은 모양의 별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 A와 B, C를 구별해주는 이 칸막이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 4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별표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4개, 그리고 B, C는 없죠. 자, 이 부분이 B하고 C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B하고 C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별 3개, 그리고 칸막이하고 별 하나, 그리고 칸막이하고 C 부분은 없죠. 얘는 A는 없으니까, 그리고 별 3개, 그리고 칸막이하고 별 하나, 그리고 이 C 4개는 A하고 B는 없으니까 C 자리에 4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보라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뭘 의미할 수 있냐면은 별 4개와 그리고 경계로 이루어진 이 2개로 나누어진 뭐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가 중복 순열에서 한번 했었죠. 순열. 그럼 이걸 풀이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바로 6팩, 총 개수는 6개인데 별표는 우리가 자리가 요 A끼리는 자리가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이 4개, 그리고 바가 2개, 이거예요. 이 식이 돼서 우리가 15개입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개수를 해볼게요. 우리는 별이 4개입니다. 그죠? 별이 4개, 그리고 바가 2개인데 이 바가 2개가 의미하는 이유는 문자 3개를 2개의 바로 구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문자가 4개면 3개의 바로 이거를 구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 4개, 그리고 바가 2개인데 이 2개는 원래 의미를 하자면은 3개를 내가 나누었다. 그래서 3-1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를.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면 4 플러스하고 3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얘가 바로 6팩이 되는 거죠. 여기에 6팩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4팩, 이 부분에 4팩, 그리고 이 부분에 2팩. 자, 이 부분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4와 3을 제가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반화 시키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자, 별표를 제가 알게라고 하고요. 자, 별표를 알게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반은 n-1개라고 할게요. n-1개.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본다면은 별표가 4개, 그리고 n-1은 3-1이었죠. 자, 그럼 그대로 이 식을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여기는 r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r 플러스 n-1 자,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또 봐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NCR이 공식이 뭐였냐면요. 자, NCR이 공식이 뭐였냐면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얘가 여기에서 n자리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n자리. 자, 그러면 여기에 n자리는 얘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n r 플러스 n-1c.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본다면 얘랑 똑같죠? r은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4팩이니까 요 r팩, 그래서 r로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n-r이죠. n에서 r을 빼면 r이 없어지니까 n-1만 남습니다. n-r이 얘가 n-r. 그죠?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면은 이 n-1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되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NHR입니다. 자, N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고, 그리고 R은 내가 택하는 것의 개수. 4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걸로 기억을 해봅시다. 4개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R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즉, 이 A, B, C를 구별을 해주는 바를 이제 서로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는 얘가 중복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다르게 바꾸어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꿨더니 이러한 식이 됐고, 이러한 식은 내가 또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식이고,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조합의 식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이 중복조합은 이렇게 푸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H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조합으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이제 이 중복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방정식에서 중복조합의 수라는 게 있어요. 중복조합의 수. 자, 이 부분을 볼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1 플러스 x2, 보통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x의 n개. 자, 그런데 얘가 r개다. 그런데 조건이 얘가 의미 아닌 정수로 된다.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0도 가능합니다. 0도. 자, 제가 이거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조건일 때 우리는 NHR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x와 y와 z가
자, 음이 아닌 정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자, 4개의 뭐 사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게 XYZ가 사람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하나도 안 가질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X가 하나도 안 가져가고, 자, Y가 하나 가져가고, Z가 3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즉, 0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0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별과 바로 표시를 했잖아요. 즉, 사탕을 가져가고, 자, X는 사탕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비워놓을게요. 자, 바로 표시를 할게요. Y는 하나 가져갔고, Z가 3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자, n명의 사람이 있고 사탕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3H4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공식으로 하자면 3과 4를 더하면 1을 뺀 다음에 다시 4가 된다. 자, 그럼 얘가 6C4니까 6C4는 우리가 6C1로도 할 수 있었죠. 즉, 6 곱하기 5, 1 곱하기 2가 돼서 15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8입니다. 그런데 x와 y와 z가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식을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꿀게요. 즉 x는 x 프라임 1입니다. 자, y도 y 프라임 1이고요. z도 z 프라임 1입니다.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한다면, 자, x 프라임이 0이면 1이고요. 얘는 1이면 2가 되고, 그러면 x, y, z는 자연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그리고 z 프라임 플러스 1, 얘가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5가 되죠. 자, 이제 이 식은 뭐가 된다? 똑같아요. 자, 이 세 명에게 사탕 5개를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3H5. 그럼 풀이하는 방법은 3 플러스 5에서 1 빼고요. 그리고 5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8C5. 즉 얘는 8C3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 자,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정의역의 개수를 제가 a개라고 할게요. 그리고 공역의 개수를 제가 b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함수의 개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면은 함수는 x에서 y로 모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돼요. 그래서 b 파이 a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예시를 들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서 y로 함수인데 1대1 함수일 때, 1대1 함수일 때, 1대1 함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푸느냐? 바로 순열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x가 하나가 가버리면 나머지 x는 처음에 x가 간 공역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순열이 됩니다. 세 번째, 증가함수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자, x1하고 x2가 커지면 fx1과 fx2, 즉 증가함수 또는 뭐 감소함수,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의 함수의 개수는 바로 조합이죠. 내가 y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 증가함수 조건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간다. 그래서 BCA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순열을 배웠으니까 보는 건데, 자, 얘가 커질 때 이게 는이 성립을 하면요,
크거나 같다 fx2가 1보다. 그러면 이거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얘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중복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a 마이너스 1 ca.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1, 2, 3입니다. 자, y가 있습니다. 여기는 4, 5, 6, 7이라고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고요. 함수의 개수를 구합시다. 자, 보시면 함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이 4가 같다 그래서 3이 4로 또 갈 수 있어요. 즉, 각각의 정의역은 모두 4가지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파이 3. 즉, 중복 순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방금 한 것과 다르게 내가 x가 4로 갔어. 그러면 2는 이제 4로는 못 갑니다. 5, 6, 7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즉 그래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즉 얘가 4p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증가함수 3. 증가함수가 되면은 즉 x1과 x2가 커지면 fx1 그리고 fx2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 얘가 제가 이렇게 4, 6, 7을 하면 어차피 얘는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다른 데를 못 가요. 그래서 뽑아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다. 그러니까 순서를 내가 나열할 필요가 없다. 즉 4C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증가함수긴 한데 중복이 가능할 경우죠. fx1 그리고 크거나 같다 fx2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얘를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f1과 f2와 f3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4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7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조합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1씩 더해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4, 그리고 F1은 플러스 2를 내가 더하고, 그리고 F2는 플러스 2를 해버리고요. F3은 플러스 3을 해버린다면, 여기는 내가 4를 더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즉 얘가 5, 6, 7, 8, 9, 10 즉 이 6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하면 얘네들은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처럼 문제를 푸는 경우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고1 때 시험에서 봤다면 중복조합으로 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조합으로 푸셨을 겁니다. 즉 얘는 뭐냐면은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바꾼 거죠.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C3 그래서 얘가 4H3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꼭 수업 시간에 다시 저한테 물어봐서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n제곱. 자, 여기에 전개식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n제곱이면은 얘가 뭐 5제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서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택하는 것, 즉 n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두 개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3개로 하겠습니다. 3개. 3제곱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x, x, y 얘하고 그리고 y, x, x는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바로 3hn. 자, 이 3은 가로 안에 있는 문자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제곱의 수.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이렇게 잘 이쁜 글씨가 아니어서 타자로 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가 있습니다. 자,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무기명이라고 하네요. 무기명은 내가 나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대통령 선거나 우리나라 선거는 무기명 투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할 때 그때 자, 단 기권이나 무효는 없다. 자, 무기명이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명의 후보를 제가 A하고 B라고 해볼게요. 자, A 후보와 B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자, A의 4개의 투표를 받고 B의 투표가 2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뭐 A가 1표고 B의 5명의 표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B에는 1표도 안 가고 모두 6명 A한테 6명이 모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A와 B가 표를 받는 게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즉 A, B 중 2명의 후보 A, B 중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H6이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C6. 자, 그러면 7C6이네요. 즉 7가지밖에 없는 거네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다시 해볼게요. 뭐냐면 이 무기명을요 기명으로 바꿔볼게요. 기명투표로. 기명투표로 바꿔버리면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A, B에 1, 2, 3, 4, 5, 6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할 건데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A, B가 있는데 자, A, B에 1번, 2번이 투표를 했고 3, 4, 5, 6이 B에 있습니다. 그리고 3, 4가 있고 1, 2, 5, 6이 했어요. 근데 이 경우를 보면요. 자, 무기명으로 해본다면 1, 2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고요. 3, 4도 2표 그리고 4표. 자, 무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얘는 기명으로 해버리면 다른 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A를 택한 것과 그리고 3번, 4번이 A를 택한 게 다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중복순열. 그래서 2의 6제곱, 그래서 얘는 6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기명 투표냐, 기명 투표냐, 이런 거는 중복순열이냐, 요거 중복순열이냐, 아니면 중복조합이냐의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입니다. 자, 근데 그게 샵에서 10이 돼야 돼요. 자, 먼저 의미 아닌 정수로 한다면,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3h10으로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럼 3 플러스 10 마이너스 1c 10. 즉 얘는 12c 10. 얘는 12c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까지네요. 자, 양의 정수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x 프라임 1, y는 y 프라임 1, z는 z 프라임 1. 그리고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죠. x와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이제 얘네들은 자연수가 아니라 의미 아닌 정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7이 되는 거죠. 1씩 빼버리니까. 자, 그럼 얘는 3h7. 바로 해볼게요. 9c7. 그러면 9c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8, 1 곱하기 2니까 9, 4, 36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서 중복조합을 이런 문제가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거를 좀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마지막 끝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요. r개를 택할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 자, 순서가 있는 거면 당연히 순열이겠죠. 그럼 순서가 있는 걸 또 나눈다면 이번에는 중복을 안 하겠다, 중복을 허용하겠다. 그러면 중복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순열이죠. 순열. 그래서 NPR이 될 거고요. 중복을 하겠다? 그러면 얘는 중복순열이 되겠죠. 중복순열. 그래서 얘는 NPR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순서가 없는 건 조합이었잖아요. 자, 조합도 중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겠다. 그러면 중복을 안 하면 얘는 조합. 그래서 NCR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면 바로 중복 조합이 되죠. 그래서 얘는 NHR.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을 때 구별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L기를 택한 순서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고 중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각각에 맞게 문제를 잘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